사건의 발생 1947년 7월 7일 미국의 간호부사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마틸다 중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카빗이라는 정부요원과 함께 한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 현장에는 비행기가 추락했으니 생존자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하라는 것이 상부의 지시였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라고 전달받은 것과는 달리 추락한 곳은 날개가 없는 원반 형태의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비행체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녀는 내부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살아남은 생명체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생명체가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마틸다 중사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생명체는 분명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에게 대화를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함께 온 미스터 카빗에게 이를 보고했다. 카빗은 무전으로 상부에 보고하더니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본부로 이송할 것이니 그녀에게 외계인을 에스코트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총을 들고 있지 않고 있었고 의료 목적으로 온 마틸다 중사에게 외계인이 마음을 연 것으로 보였다. 군 본부로 가는 동안 그녀는 외계인과 머릿속으로 일부 소통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텔레파시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강아지나 아기가 보호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마틸다 중사는 외계인의 이름이 에이럴이며 표현으로 보아 그것이 여성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다. 본부에 도착한 이후 그녀는 상부로부터 유일하게 소통되는 인물로서 에이럴로부터 어떤 정보든 좋으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에이럴은 스스로가 장교이자 조종사면서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보안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질문에 답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에이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틸다 중사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틸다 중사는 상부에 보고하기를 텔레파시로만 소통하기에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이럴에게 영어를 가르치자고 주장한다. 마틸다 중사는 당시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많이 쓰이는 교재를 통해 에이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소통을 통해 마틸다 중사는 에이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에이럴의 표현들은 여성에 더 가까웠지만 실제로 외계인에게는 성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봐도 생식기가 따로 없었고 생명체보다는 로봇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에이럴에 따르면 에이럴의 육체는 화합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장기기관도 없이 정신을 통해 조종하기 위한 신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에이럴의 신장은 100cm 정도였고 인간과 비슷한 형체이나 머리가 굉장히 크고 손과 발에는 3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달려 있었다. 또한 산소와 물, 음식의 공급이 필요 없어서 입은 따로 없었다. 다만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눈은 굉장히 컸다. 이러한 눈은 가시광선 이외에 많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따금 마틸다 중사는 에이럴이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녀는 에이럴이 성적인 욕구가 없음을 느끼고 괜찮아지곤 했다. 이러한 에이럴의 회색빛 몸은 굉장히 단단하여 극단적인 온도, 기압, 대기 상태에서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중력에 대해서는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도록 디자인되어 걸을 때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 이틀 뒤 1947년 7월 9일 본부에는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군 당국은 외계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사와 심리 전문가, 암호해독 전문가로부터 질문지를 받아 마틸다 중사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했다. 마틸다 중사는 첫 공식적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첫째, 에이럴은 뉴멕시코 지역에서 발생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찰을 하고 있었고 뇌우로 인한 비행체의 조종 능력 상실로 추락하였다. 둘째, 그의 동료들은 먼 우주에 있고 자신의 추락 사실을 인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셋째, 에이럴은 마음으로 소통하며 고향이라고 부르는 은하에서 왔고 고향의 동료들은 지구의 지도자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 사건 발생 2주 뒤,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에이럴은 영어를 이용해 더욱 부드러운 텔레파시 소통을 했다. 그는 그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눈꺼풀이 없어 깜빡이지도 않으며 엄청난 속도로 서적을 읽어대더니 마침내 마틸다 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2주간 많은 전문가들이 에이럴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텔레파시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마틸다는 유일한 소통 창구로서 상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덕에 상사로 특진까지 하게 된다.
에이럴은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한 만큼 마틸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에이럴은 스스로가 수천 년 동안 원정대의 역할을 하며 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8,000년 동안은 한 번도 지구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나 8,000년 만에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했다. 또한 에이럴은 이 지역 은하계에서 사용되는 343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또다시 2주 뒤 1947년 7월 31일 에이럴은 갑자기 마틸다에게 24시간 안에 지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의 정부 요원이 에이럴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에이럴을 묶은 뒤 여러 번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었고 곧이어 에이럴은 경련을 일으킨 뒤 사망했다. 과거 에이럴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사망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왜 정부 요원들이 갑자기 에이럴을 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UFO 기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전기 충격으로 고문을 하려다가 과실로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증명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던 일로 살해당한 것인지 지구의 위협이 되어 살해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녀는 연방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역했다.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1급 비밀로 설정된 이 내용들을 모두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았다. 그녀가 83세 나이가 된 2007년 마틸다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평소 알고 지냈던 로렌스라는 SF 작가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녀는 이 내용들이 모두 진짜이며 이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미 연방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형태로라도 세상에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SF 작가 로렌스는 6년이 흐른 2013년 10월 31일 외계인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소설과 같아서 마틸다의 요청대로 소설을 섞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정말 인터뷰의 내용인지는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